저는 봉순이 보호자, 봉순이 언니이고요. 봉순이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봉순이는 IBD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확진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확진을 받으려면 아이를 마취하고 개복 수술하듯이 개복을 한 다음에 장의 조직을 떼어내서 장 생검을 해야 확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을 받고자 아이를 마취하고 개복할 필요는 없으시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저도 그것에 동의를 했고요.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지만 IBD로 생각하고 그것에 준하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 나서 정보를 찾아보고 저희도 이제 비슷한 친구들은 어떻게 치료를 했나 알아보고 싶은데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게 희귀병은 아니지만 그렇게 흔하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블로그에 봉순이의 치료기를 간단하게 이제 적은 글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보고 몇몇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정보가 많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정보가 없어서 어려웠거든요. 이제 막 이런 진단을 받고 혹은 가진단을 받고 정보를 찾아보시고 계시는 분들께 이런 아이,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 라는 걸 좀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봉순이와 같이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어서 보호자님들이랑도 이제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거는 딱 1년 됐어요. 작년 여름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봉순이가 알러지가 처음 시작됐어요. 몸을 엄청 긁고 피가 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긁기 시작해서 제가 항알러지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갔고요. 봉순이가 약을 먹으면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약을 바꿔주셨어요. 저용량으로 스테로이드 젤을 한번 써서 이제 애가 잠도 못 자고 긁으니까 그 소양감을 좀 줄여보자 스테로이드 젤을 먹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래도 구토를 하는 거예요. 항알러지 약을 먹어서 구토를 하는 친구들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 젤을 먹고서 구토하는 아이들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인데 구토 이슈가 조금 있어서 원장님이 복부 초음파를 권하셨고 저도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아이가 소장에 염증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인데 담낭 슬러지도 있고요. 복수도 소량 차 있었어요.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멍해져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IBD? IBD가 뭔데?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마 IBD를 치료를 하고 계신 보호자님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봉순이는 이제 소화기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설사를 하거나 무름변을 보거나 그런 것도 없이 변도 되게 예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어리기도 했고요. 근데 아마 유전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나서 장이 원래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봉순이는 그때부터 소화기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했고 혈액 검사도 4주에 한 번이나 8주에 한 번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증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초음파상으로는 염증이 좀 많이 보이고 고에코라인이 진하고 담낭 슬러지도 있고 복수도 차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심한 편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가족들은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애가 워낙 어렸고 아무 증상도 없고 잘 놀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변이 물러지고 좀 활력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애가 하루 종일 축 처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장난감으로 노는 게 조금 줄었달까? 그 정도라서 그냥 이제 막 퍼피 때 놀던 만큼 그 정도로 안 노는구나, 다 컸다고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활력이 주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많이 처지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변이 물러진 이후로 항생제도 쓰고 안 나아지니까 스테로이드제도 시작하고 스테로이드제도 점점 늘려가고 그 다음 면역 억제제도 쓰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테로이드제를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잖아요. 다음 단요, 물 많이 마시고 쉬야 많이 하고 그런 부작용뿐만 아니라 봉순이는 식욕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원래도 식욕이 엄청 좋은 아이였는데 식욕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산책 나가서 막 뭘 주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막 뭘 달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달라 그러면 저희는 안 주면 되는데 산책 나가서는 그냥 순식간이잖아요. 뭘 주워 먹는 게. 근데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애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물설사를 싸기 시작했고 원래 무름변 정도였는데 형태가 없는 물설사를 보기 시작했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4.4kg 정도 나갔는데 점점 빠지더니 3.53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반려견 체중계, 그 신생아 체중계죠. 반려견이 잴 수 있는 체중계를 사서 집에서 매일 체크를 했는데 살이 점점 빠지고 애가 힘도 없어지고 지금 저렇게 지금은 자는 거지만 그때는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고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도 많이 늘리고 면역 억제제도 먹이기 시작했어요. 면역 억제제는 처음에 사이클로스포린인가? 그거를 먹였는데 4주 동안 먹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MMF로 바꿨어요. 면역 억제제를 바꾸고 나서는 물설사였던 게 무름변으로 조금 형태가 잡힌 모양으로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분변 이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이식이라고도 하죠. 건강한 아이의 대변을 봉순이의 장으로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사람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봉순이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그 튜브관을 반려견의 입이나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분변 캡슐을 먹이는 형태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봉순이는 분변 캡슐을 먹였어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지 그리고 혈액 검사지를 분당의 2차 병원으로 보내줬고요. 저랑 봉순이는 내원해서 이제 상담 진행 후에 분변 캡슐을 처방받아서 먹이기 시작한 게 올해 5월 13일이에요. 5월 13일부터는 식이요법도 바꿨는데요. 힐스사의 바이옴 사료를 먹였어요. 힐스 바이옴을 그때 동시에 먹였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바꾼 면역 억제제도 효과가 좀 있었고 시기도 바꿨고 분변 캡슐도 먹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봉순이는 변이 단단해졌어요. 다시. 정말 다행이었죠. 분변 캡슐이 사실 분변 이식이 확실한 치료 방법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장내 세균총, 건강한 아이의 장내 세균총이 봉순이의 장에 잘 안착하기를 기대하는 치료라서 사실 엄청 좋은 유산균 먹이는 정도 효과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다행히 봉순이는 효과를 봐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랬듯이 저희도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봉순이가 제발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제발 제 명만큼 다 살게 해달라고. 대학 보내고 싶다. 6주 동안 먹였고요. 매일 하루에 한 알씩 먹였어요. 캡슐을 열어서 먹이거나 씹어서 삼키면 안 되는 거라서 닭가슴살 삶은 거에다가 그 캡슐을 싸서 그냥 한 입에 꿀떡 삼키게 급여를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3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잠꼬대한다. 이제 3개월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변도 예쁘고 요즘에는 간식을 많이 먹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새로운 간식을 먹이지 않는 이상은 변이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안 좋아졌을 때 생긴 방광 슬러지는 없어졌고요. 초음파상으로 크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염증도 소장에 그대로 있고 담낭 슬러지도 그대로 있고 소량의 복수도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봉순이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진 않았지만 사실 증상이 잡힌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봉순이는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아이들, 같은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아이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보호자님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